가장 혐오스러운 생명체 바퀴벌레 한 마리를 마주쳤다면 이미 어딘가에 수백 마리가 숨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숙사입니다. 현관문에서부터 바퀴가 밀려나와 있고 주방은 이미 그들의 서식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쩌다 바퀴벌레 서식지가 되었을까요? 이곳이 아닌 우리 집은 깨끗하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방역업체 사장님과 함께 현장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충방역업을 하고 있는 해방플러스 대표 정승철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장인가요? 바퀴벌레 퇴치 문의로 오게 되었고요. 좀 말이 연식됐다고 해서 퇴치하러 왔습니다. 짐은 다 챙기신 거예요? 네, 가볼까요? 근데 그렇게 오래 안 된 평범한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도 바퀴벌레가 많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숙소로 사용했던 곳이다 보니까 번식이 조금 많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전조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퀴벌레 죽어 있죠. 아, 네, 있어요. 네. 보자마자 이제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많다라는 거. 이게 넘쳐나서 이렇게 밀려오는 거거든요. 들어가기 전부터 겁이 좀 나는데. 여기도 새끼들이 거미줄에 걸려 있어요. 아, 이게 바퀴 새끼예요? 네. 번식이 이루어졌고 새끼들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여기 신발장에까지 번졌다. 보통은 주방 싱크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실을 거쳐 방으로 가고 방에서 넘어서 신발장으로 오고 신발장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저쪽 옆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한 집에서 많이 생기면 다른 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로도. 네, 크로몬 냄새들이 있어요. 그거를 열고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부터 확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짜 많구나. 마스크 좀 챙겨올 걸. 지금 의뢰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여기 20평대 아파트 같은 네. 경우는 10만 원. 싸네요. 비싸죠. 여기에 유익경로 차단까지 같이 포함해 주는 건데 들어가서 보면 또 많으면 추가될 수가 있는 거죠. 배수구라든지 역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죠? 오래되고 안 오래되고 하죠. 공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진짜 안 그랬는데? 바퀴벌레 죽어있죠? 많아요. 얘 주방이 제일 많아. 그게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살이 많이 없어졌는데? PD님 느껴지세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긴 한데. 이렇게 많으면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 싱크대 문 열면요 막혀 다녀요. 지금 들어와 보셨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온도 자체도 외국인분들은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되게 좀 많이 높은 상태고 싱크대 주변이라는데 기름때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수준이면 정말 많다는 걸 의미해요. 숨어 있는 곳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뜯어낼 텐데 쉽지 않은 방역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주사기 같은 건 어떨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퀴벌레 약제를 적당한 양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퀴벌레 배설물들이에요. 갈색으로 조금씩 변했다는 거는 오래됐다. 그냥 바퀴집이 됐어요. 집안에서도 이런 상자나 냉장고 위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서식지를 오히려 만드는 격이 돼요. 와우, 배설물들이 너무 많고 저 안쪽에는 저 다 바퀴예요? 네. 기어다니고 있네요. 잠식을 한 거죠, 전체 다. 여기 지금 문 열고 닫다가 죽은 거죠. 새끼들이 이렇게 좀 기어다니고 있고. 이게 방역이 가능한가요?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너무 많아요. 주기적인 방법으로 좀 해야 되니까. 으아, 같대. 냄새가. 으아. 그죠? 여기 알집들이 너무 많죠. 한 알에서 30-40마리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이런 거 여기만 맞아. 마스크를 가지고 왔었어요. 세상에. 그 다 알이랑 배설물인가요? 배설물, 알, 사체, 탈피한 그 껍질 애들은 뭐 6번에서 7번, 많게는 10번의 탈피를 하는데 그러면서 불안전벨트로 계속 크는 거거든요. 번데기 과정이 없는 거죠. 얘가 지금 암놈인데 알을 좀 매달고 있고 요거 죽기 직전에 이거 떨어뜨릴 거예요. 그 죽기 직전에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네, 알을 딱 넣고 있는 거죠. 이동현 팀장님, 이거 좀 죽여서. 자, 열어볼게요. 이쪽부터 여는 게 좋겠네요. 혹시 긴장을 좀 해야 될까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배설물이 그냥 뭐 단순하게 1000마리에 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숫자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배설물 양과 죽은 사체들을 보십시오. 가늠이 안 되네요. 바퀴벌레는 배설했던 곳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설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지금 저렇게 나 있군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많잖아요. 네. 모서리 같은 곳들을 너무 좋아하죠. 이거
뭐부터 하셔야 될지 저는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은 해충 종류를 파악해야 되고 유입 경로도 파악해야 되고 서식지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전체 방역을 싹 해야 네, 된다. 여기는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캐리어에서 딸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분들만의 음식 주문하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마켓에 네. 가보면 또 거기에 좀 있는 경우가 있고 아. 그 물건 식료품에서 딸려오고 캐리어에서 딸려오고 그다음에 환경 자체가 이분들은 추운 걸 싫어하세요. 고온 다습을 좀 네, 좋아하시는 좋아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도 지금 보일러 빵빵하게 들어가서 더워요, 덥죠. 너무. 네. 바퀴벌레들이 전체 다 서식지고 그다음에 유입 경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최대한 많은 약을 놔서 한 번에 퇴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2주 뒤에 다시 와서 2차 방역을 또 해야겠죠. 그때쯤 맞춰서 새끼들이 태어나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2달에 걸쳐서 한 3-4번의 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뿌리시는 거는 바퀴벌레가 먹는 건가요? 네, 좋아하는 약이죠. 여기다가 독성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성만 넣으면은 유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전분, 녹말, 식용유 등등 혼합해서. 아, 이게 배설물이랑 다 탈피한 그런 것들이. 네, 하체, 알지, 탈피, 먼지, 배설물 5개 있는 거죠.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거. PD님 식사하실 수 있겠어요? 아, 저 바퀴벌레 트랩 같은데 저것도 좀 나오네요. 네, 타업체에서 이렇게 설치했던 것 같아요. 바퀴는 서로 동족간에도 먹기 때문에 이러한 사체들도 다 제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죠. 사체를 제거하면 이제 먹이를 제거하는 효과를 좀 보겠네요. 그렇죠. 이건 어떤 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끈끈이 모니터링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거의 목적은 군데군데 새충이 나올 법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수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점검을 했을 때 뭐가 잡혔는지 이게 어느 경로로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여기에서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암놈이 알을 매달고 잡혔다. 그러면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까지 여기에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번식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고 물리적으로 퇴치하는 그런 용도로도 주로 많이 쓰이죠. 이쪽 하부장이 좀 더 심각한 거 같아요. 다 심각하죠. 보통 싱크대 하부장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바퀴벌레들은 고온 다습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배관으로 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온 다습을 찾다 보니까 이곳이 물 쓰는 곳이다 보니까 습하고 냉장고가 24시간 360을 열을 내잖아요. 모터에서. 네네. 따뜻하고 먹이가 있고 삼박자가 고루 맞춰져 있는 곳이 거기서 사람들의 눈에 안 띄려면 여기. 그리고 보일러 배관이 보통 이렇게 지나가요. 아, 또 따뜻해지겠네. 여기가 제일 따뜻하죠. 냉장고도 옆에 있고 여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이 정도면은 지금 뭐 옆집이나 이런 데도 좀 퍼졌을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고 봐요. 이렇게 너무 많이 번식을 하면 이동을 하거든요. 왜냐면 서로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또 서식지를 틀어서 무리를 만들고 더 과포화가 되면은 아파트는 모든 배관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환풍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풍기가 뭐 위로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 다 만나서 가는 경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 다른 집에서 삼겹살을 굽는다. 음식 냄새 나잖아요. 다 글로 몰리는 거예요. 이게 삼겹살 못 먹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유 같은 것도 먹고 아, 짱 박아놨네요. 외국 트랩도 보이던데 뭐. 그러네요. 예. 화장실에도 바퀴벌레가 있어요? 화장실에는 물이 있죠. 여기서 서식하기도 하고 동선이 지금 싱크대 냉장고 여기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 라인을 타고 오는 거죠. 그 라인 타고 물 냄새 막 여기가 습하니까 온도 감지 센서들이 탑재돼 있어요. 바퀴벌레들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습한 곳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어느 한 집이 물이 누수가 발생됐어. 글로 다 모입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배설물 흔적들이 좀 많이 있고 한 마리의 사체가 죽어 있고 아, 이제 저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집을 구하실 때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죠. 제 습해서 위에도 곰팡이가 났은 것 같아요. 네. 또 곰팡이에 관련된 해충도 따로 있어요. 또 새 아파트들이 콘크리트가 다 마르고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바르잖아요. 그러면 곰팡이가 생기죠. 거기에서 또 먼지 다듬이나 곰팡이균과 관련된 해충들이 발생이 되고 대표님은 지금 이 일 하시는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따져보니까 18년 정도 오래 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네네. 실례지만 나이가 44, 82년생. 되게 일찍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협회나 이런 데 가보면 나이가 꽤 드신 분들도 제 후배인 경우가 많죠. 지금 여기가 경기도 안산이잖아요. 네. 어디까지 출장을 가시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인데요. 경기랑 인천은 일부 제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시는군요. 네, 맞아요. 오늘 작업하시는 이 집은 그동안 수많은 곳을 다니셨을 텐데 난이도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 곳인가요?
상이죠, 최상. 근데 최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네. 이렇게 많았어요. 원룸이었어요. 집안에 가득 찬 거야. 아 이미 지금은 네네. 뭘 뜯어내고 열어야 사체가 보이고 하는데 그냥 꽉 찬 거예요. 어우. 모서리마다 이만큼씩 이렇게 막 다 있고 살충제를 분사하는 방향으로 했어요. 한 번에 털어내자, 이건 안 되겠다. 막 살포기 갖다 쌌죠. 네네. 아랫집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거야, 창가 근처에서. 어우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놀래갖고 뛰쳐올라가고 무슨 일이냐고. 그런 집도 있고. 그게 최상입니다. 방역을 오면 고객님들이 미리 조치한다고 살충제를 막 뿌리거든요. 아그 도움이 안 되나요? 안 되죠. 도망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데 다 뒤쪽에 숨어 있는 거야. 고객님들이 주의할 사항이다. 어우 거미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먹을 게 많아서 그런가. 여기도 바퀴벌레 새끼 걸려있는데 지금. 하루에 보통 몇 군데 정도 다니시는 거예요? 아침 10시 스타트해서 저녁 10시까지 7건? 그 지금 대표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는 혼자 했죠. 투잡으로 좀 시작하다가 지금은 그럼 본업이 되셔서 이제 직원분도 계시고. 직원 했다가 프리랜서도 저도 해봤다가 사업도 몇 번 차렸다가 망하고 다른 방역업체 들어갔다가 투잡으로 좀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커져버린 거죠. 승고에서 이미 엄청 유명하셔가지고 별점이 그냥 만점이더라고요. 순고만 7, 8년 네. 된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에 꼼꼼히 한 분 한 분 해리다 보니까 고객이 10명이 100명이 되고 매해 막 매출이 점프 뛰는 거죠. 변기 안쪽도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여기 배설물들은 있어요. 왔다 갔어요. 물 먹고 약도 먹고. 아, 악취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악취가 난다는 건 어디선가 썩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썩은 유기 물질들도 이제 바퀴벌레 먹이가 될 수 있는. 여기도 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서식지를 여기를 튼 거고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과부하 되니까 저쪽으로 또 가게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라인 타고 신발장에도 있을 거예요. 저기 바퀴벌레 한 마리 있고요. 아 그러네요. 여기도 거미줄에 새끼가 걸려갖고 먹히게 된 케이스. 거의 모서리로 좀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듬이가 있잖아요, 바퀴벌레. 자, 바닥을 보면 아 바닥은 좀 심하네요. 이게 먼지랑 뭐 섞여서 있는 것도 있고 배설물들도 군데군데 퍼져 있고 구석구에다가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 안에가 또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해충이나 바퀴벌레를 어떻게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습도가 1이에요. 습도가 50% 이상 계속 올라가게 되면 해충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50도 이하로 약간의 건조함이 조금 있다면 해충들이 싫어하는 환경이죠. 두 번째는 음식을 해먹는 싱크대 주방 공간을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네. 원룸들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거기 방역하고 저녁 때 길 가다 보면 배달한 음식물을 조금 남은 것들을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서 바깥에 버리거든요. 이렇게 바글바글. 그러면 그 바퀴벌레가 그거 먹고 자라서 네. 다시 집으로. 아우, 냄새. 여기다가 양말들을 벗어서 다 여기다가 몰아두셨어요. 흔적은 여기 군데군데 까만 배설물 흔적들이 있기는 하고 이렇게 확실히 막 싱크대 쪽보다는 네. 그나마 좀 낫네요. 여기까지 정착을 못한 거죠. 지금 살림은 차렸는데 혹시 바퀴벌레 알이나 새끼가 네. 옷에 붙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거기서도 정착을 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음식점에 저희도 방역을 하잖아요. 네. 거기 일하는 종사자분이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일을 하다가 그 옷을 다시 입고 가방 들고 왔는데 그 가게가 유독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옷 주머니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가방으로 들어가서 집에 와서 이제 핸드백을 뚝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 쭉 간 거지. 아 그게 알을 뱄으면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봤다면. 아 또 한 가지는 오피스텔에 원룸에 사시는 여성 고객님이신데 공원에서 실편을 하시고 집에 도착했는데 머리에서 뭔가 움직이길래 탁 했더니 대형 바퀴가 툭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몸에 붙어오는 경우.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할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대형 바퀴는 웬만하면 집에서 번식을 못해요. 환경 자체가 네네. 습도가 아주 높아야 되거든요. 드물기는 한데 반지하가 엄청 습하죠. 그런 데서 또 서식을 하게 돼요. 거울이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이 뒤쪽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도 서식을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거죠. 옛날 때 제가 초창기 때 뭐 있나? 라고 여기서 막 우르르 떨어져갖고 막 옷 벗고 막 거울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 제가. 트라우마가 있으시군요. 네,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집에 가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두려워가지고 밖에서 네. 옷을 차 안에서 틀면 또 안 되겠다. 일단은 옷을 털어야 돼요. 여유분 옷 안 갖고 오셨죠? 네네 참는 게 제일 좋겠죠. 움직일 때마다 자꾸 뭐가 발에 밟혀가지고. 방이라는 구조는 여기서 음식을 해먹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물 쓰는 일도 덜하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확률이 좀 적죠.
간혹 여기서 식당을 만들어 버리는 분들이 계시죠. 아. 근데 보통은 그렇게 서식지가 안 되고 간혹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좀. 화장실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모서리 같은 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모서리. 자, 보십시오. 아 예외가 없네요. 알집 여기 틈에서 번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의뢰를 해주시나요? 요즘 해충 트라우마 또 민감도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삶의 질이 또 올라갔잖아요. 이사 왔는데 예방 차원으로 찾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없어도 예방 차원으로 아, 의뢰를 그럼요. 해주시는 분들이 네, 있군요. 그리고 인증하는 걸 좀 좋아하시잖아요. 업장에서는 우리 방역했어요 라는 네. 인증 스티커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또 소독 필증도 필요하신 부분도 있고 꼭 해충이 이렇게 문제되어야만 신청을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안 나와도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 모니터링 트랩에 걸리고 그걸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그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번식되는 일은 없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안심된다. 이거 자주 받고 싶다.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하는 게 무조건 좋겠네요. 그럼요.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경우도 요즘 네.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설치해둔 트랩에 뭐 빈대가 잡혔거나 좀벌레가 잡혔거나 다른 뭐 먼지 다듬이가 잡혔을 때 그거를 빠르게 더 번지기 전에 조치를 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비용도 최소한으로 끝낼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른 채 계속 있다가 내 눈에 띌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일단 눈에 띄면 늦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00만 원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방 차원에서 몇 네.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2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간다고 제약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집에 바퀴가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의뢰를 하면 네.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처음에 세팅 비용, 초기 비용이 있죠. 원룸은 8만 원, 10평대 9만 원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데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2달에 한 번 받고 싶다. 4만 원 정도로. 그럼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예전부터 보고 자라면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냥 때려잡고 말잖아요. 그 여기 분들처럼 근데 바퀴벌레를 처음 봤대요. 어떤 분이. 어.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바퀴벌레. 그런 종의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해외여행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해외에서 딸려오는 벌레들도 많을 텐데 예방을 하는 게 좋군요. 예방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수기 필터 관리하는 것보다 이게 더 부상하지 않을까? 대표님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지금 이쪽 방역 시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장이 뭐 1조가 넘는 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더 성장하면 더 성장했지. 기후 온난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질병들이 찾아오잖아요. 메르스나 또 코로나나 다른 게 또 올지도 모르고 2조 시장까지는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 보시는군요. 엄청난 시장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란다인데요.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가장 용이한 부분. 첫 번째는 창틀이죠. 저기 나무 보이시죠? 화단. 이제 일본 바퀴벌레들이 많아요. 좀 큰 바퀴인가요? 일본 대형 바퀴 중에 한 네네. 종이고요. 날라서 이 벽을 타고 기어 올라온 다음에 이런 틈새로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고요. 여기 우수관이에요. 빗물이 이제 빠져서 아래로 내려가는 또 청소물도 빠져야 되니까 쓰지 않는 시간대. 네. 이게 통로가 돼버리는 거죠. 이동 통로군요. 네. 음식물이 여기 있었다. 그런데 난 몰랐어. 캠핑 갔다가 그냥 짱 박아 두니까. 근데 여기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그걸 먹고 번식을 해버린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주 열어보는 공간이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열었는데 확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캐리어 같은 것도 조심해야겠네요. 미리 구비해 둔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뿌려놓고 현관 밖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익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두는 게 좋겠죠.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트랩을 설치하는 거죠. 배수구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배관 안에 있는 해충들을 제거하기 위한 살충제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기름때라든지 이렇게 많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붙어있는 해충들이 있고 지금 하시는 작업이 아파트 단체 소독할 때 오시는 아주머니 분들이나 비슷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단체 소독을 만약에 우리 집만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바퀴가 안 받은 집으로 간다는 썰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 아까 배관 다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살충제를 배관에다 뿌리잖아요. 네. 그럼 배관 안에 붙어있던 애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니까요. 싫어하는 거잖아요. 닿거나 그러면 따갑고 신경을 조직을 건드리고 흥분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럼 어디론가 막 뛰쳐나가야겠죠. 없는 데로 가는 없는 거예요. 데로 갈 확률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갑자기 하수구로 막 해충들이 올라와서 죽어있고 바둥바둥거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단체 소독이라도 받는 건 좋겠네요. 그렇죠. 기왕이면 예방이 제일 좋긴 하지만 네. 지금은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입 경로 차단이라고 해서 틈새를 좀 막아드리는 거예요. 오래되면 틈새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럼 그 틈새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나왔잖아요. 네. 다른 집 피해도 줄 수 있는 거고 이걸 막음으로써 외부의 침입도 차단하고 내가 있는 벌레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럼 이건 어떤 방역 시스템을 의뢰하든 간에 다 해주시는 서비스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 고무 바킹들이 있는데 오래되면 이게 좀 삭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에 없어요. 저런 빈틈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분도 소개해받고 아, 지금 얘기하시네요. 그죠? 소개가 진짜 많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이제 좀 완벽하죠. 빈틈이 없어요. 열기와 냉기랑 다 앱으로 새 나가지 않게. 보온 효과, 냉방 효과 절약도 되고 좋죠. 네. 관들이 다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틈새로 해충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지금 거기를 막는 작업을 하실 건가요? 네네. 그럼 집 구조를 보고 저런 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런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거네요. 그쵸. 모든 걸 다 막지는 못하고요. 아까 방역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해방 플러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겠나요? 작년도 기준으로 한 9억 가까이 나왔죠. 와, 기업 대표님이시네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일하시는 분들 드릴 거 드리고, 재료비 살 거 사고, 남는 거 가져가자, 이런 마인드로 했던 거죠. 네, 지금도 그렇고요. 연말에 세무사님들이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제가 그렇게나 많이 했나요? 그건 철조망 같이 생겼는데 어디에 붙이시는 거예요? 방충망 보수할 때 쓰는 테이프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유입 경로 차단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들락날락 했잖아요. 이 부분이 유입 경로고, 이 구멍은 어디로 연결되냐?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옆으로 빠져서 같이 내려가는 거죠. 여기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요거는 사각이잖아요. 디코로 붙이고, 여기는 창틀이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물은 빠져나가는데 벌레는 못 들어오겠네요. 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막는다든지. 이런 게 없는 구조도 많거든요. 동그란 걸로 붙여주면 좋겠죠. 아, 오늘 고된 현장 보여주시면서 네.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작업하시느라 힘도 더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은 현장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이 없다고 안심하실 건 아니고, 이런 집에서 또 넘어가고 또 번식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면 저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좋은 서비스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봤습니다. 오늘 촬영하시느라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